안녕하십니까? 범어 도서관 이용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타로교육협회 대표 신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은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마음을 읽는 그림이고요. 인간을 품고 있는 마음을 읽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아, 어떤 느낌이세요? 지금 제가 앞에 그림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한 여인이 아주 똘똘히 지금 생각에 빠져서 타로를 보는 그림이네요. 음. 어, 타로 카드 그러면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많이 떠올리십니까? 대구가 사실은 타로 카드를 상담을 하는 그런 샵들이 참 많은데요. 타로 카드 그러면은 일단 머릿속에서 우리가 탁 하고 떠오르는 것이 점술의 도구일 겁니다. 맞죠? 선생님들 그죠? 점술의 도구. 누구나 또 한 번씩 경험들도 해보셨을 테고요. 음. 그런데 이 타로 카드가 처음부터 점술의 도구였을까요? 저는 오늘 타로 카드 안에 담겨 있는 본래의 의미를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음. 타로 카드가 과연 점술의 기능만 있었을까? 아마 그랬으면 제가 여기 이 자리에 못 썼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본 강연에 들어가기 전에 그림도 좀 보고 갈게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저는 사실 자연인이다라는 프로를 참 좋아하거든요. 집에 가면 늘 그 프로를 좀 자주 봅니다. 이 그림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십니까? 요즘 저는 이 일상이 아주 그립습니다. 우리가 요즘 전부 마스크를 끼고 사실은 거의 전시 상황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을 조금 들여다보면 꽃이 펴 있는 들판을, 들녘을 한 여인이 아주 목가적이고 또 편안하게 지금 거닐고 있지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사실은. 볼 때마다 편안하고요. 따뜻한 봄날 같기도 하고요. 음.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저는 사람 많은 게 좋습니다. 저는 사람이 좋아요. 저는 시골이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조금 의외죠.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이 그림 어떠세요? 앞의 그림하고는 좀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추운 밤인 것 같아요. 눈마저 내리고요. 그리고 눈이 아주 이렇게 좀 많이 쌓였어요. 발이 보이십니까? 신발은 어디 갔을까요? 그죠? 많이 추워 보입니다. 그리고 부상마저 당한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몸이 불편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의지해서 가고 있지 않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그림을 딱 보면 조금 보기 싫어요. 곤란했던 지난 날이 생각나기도 하고,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불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라고 이야기하였던 중학생, 남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의외죠, 또. 이 그림이 어디서 어떻게 행복하다는 거지? 그렇게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저렇게 춥고 힘들고 슬픈 밤이지만 혼자 있지 않잖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 그림 속에 만약에 주인공이 혼자 걸어가고 있다면
너무 힘든 그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의지하고 가고 있진 않지만 함께 가고 있어서 저는 이 그림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친구가 떠오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좀 보이십니까? 그림이 보이기보다는 그 친구의 마음이 보이실 겁니다, 아마. 그 친구는 친구들한테 거의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던 친구였는데요. 그래도 자기는 그 친구들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나마 그 친구들의 그런 짓궂음이 필요하다고, 좋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앞에 그림이랑 너무 다르죠, 느낌이. 근데 앞에 그림조차도 누군가는 나는 사람 많은 곳이 좋아요. 난 도시가 좋아. 나는 시골이 싫어요. 남편이 자꾸 시골로 가자 해요. 그래서 난 이 그림이 가장 싫습니다. 끌려가기 싫어요. 뭐 이랬던 분이 계셨고요. 그런데 저는 또 자연인이다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지. 편안하지. 이런 느낌을 받는 그림인데 뒤에 이 그림은요. 아이고 곤란해 보이고 아우 힘들어 보인다 싶은데도 누군가의 눈에는 다행이다 싶은 그림으로 분명한 시각차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 두 그림이 타로 카드라고 말씀드리면 어떠세요? 타로 카드라고 말씀드리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니 타로라는 도구는 그 점치는 거 뭐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세요. 타로 카드 안에는 지금 우리 도서관 이용자 여러분이 아마 느끼셨을 것처럼 사람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오늘 제가 강연에서 1시간 남짓 다뤄볼 주제입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가 볼게요. 이 그림도 역시 타로 카드인데요. 멋있죠? 네. 저 사람은 혹시 실수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 같습니까? 아니면 뛰어드는 그림 같습니까? 뛰어드는 그림 같아요. 그죠? 아래쪽에는 아마 분홍색의 벚꽃이 환하게 피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꽃받칠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 저와 함께 인간의 그 찬란한 경험들이 가득 담겨 있는 타로 카드 속으로 한번 이렇게 뛰어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글을 한번 다 같이 읽고 강연을 또 좀 진행해 볼까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에 그려진 그림이 아닌 퍼즐과 같은 인간의 삶, 그 퍼즐 조각과도 같은 수많은 경험들, 그리고 시행착오, 쓸모없는 경험은 없습니다. 그 경험들이 결국은 지혜로운 인간을 만드니까요. 저 그림 역시 타로 카드입니다. 오쇼젠이라는 명상 타로 카드고요. 점을 치는 데 쓰는 타로 카드는 사실 아닙니다. 타로 카드는 전 세계에 약 7, 8천 점이 있습니다. 우와, 대단히 많지요. 저 그림은 완성을 이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타로 상담을 할 때 저 그림이 나오면 그동안 아주 애쓰셨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고 저희가 보통 읽어드리는 카드인데요. 어떠세요? 누군가가 볼펜이나 연필로 단박에 그린 그림인가요? 아니죠. 저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퍼즐 조각입니다. 어릴 때 퍼즐 조각 가지고 혹시
이렇게 그림을 맞춰본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격이 좀 어릴 땐 굳이 급했어요. 그래서 그 퍼즐 조각을 흔히 중간쯤 가면 엎어버렸어요. 끝까지 맞출 자신도 없고, 아우, 뭐야, 왜 안 되는 거야? 왜 한 조각을 못 찾는 거야? 라고 답답함에 제가 몇 번은 엎어버리고 또 털어버리고 다시 또 시작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퍼즐 조각을 맞춰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퍼즐 조각을 맞출 때 어떠세요? 우리가 많은 애를 씁니다. 단번에 딱딱 이렇게 이가 맞지 않아요. 이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도 돌려보고 또 다른 퍼즐 조각을 갖다 대어보기도 하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우리가 원했던 그림을 완성하지요. 저 타로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퍼즐 조각 끝에 이제 지혜를 상징하는 이 미간에다가 마지막 활용점정 한 장의 조각을 딱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저 퍼즐 조각이 딱 끼워지는 순간 멋진 그림이 탄생하겠죠. 타로 카드 안에는 인간의 무수한 삶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필요할 것 같은 아니면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인간의 경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이 모두 퍼즐 조각처럼 맞춰서 우리의 삶을 만든다고 말씀드려도 저는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어쩌면 제가 말씀드릴 강연의 중요한 것은 이 한 컷에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혹시 돌아가시는 길에 누군가가 그래 오늘 그래서 타로 카드가 도대체 뭐더냐고 뭐야 뭐였어? 무슨 얘기 들었어?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타로 카드를 이해하는 키워드로 이 네 단어는 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요? 인간의 삶이고요. 인간의 경험이고요. 그리고 인간은 그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 교훈을 또 계속 이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누가 될까요? 지혜로운 빛나는 인간이 되는 이야기가 타로 카드 안에 담겨 있다라고 재차 말씀드릴게요. 저기 보이는 저 그림 어떠세요? 저 노랗게 별이 이렇게 그려진 동그란 저 동전 같기도 하고요. 펜타클이라고 부르거든요. 사실은 펜타그램이라는 말에서 나와서 타로 카드 안에서 저 동전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 물질을 다루면서 겪는 경험들과 그 안에서 얻게 되는 교훈들을 이야기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원소로는 흙을 상징하고요.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요. 저도 열심히 지금 또 일하고 있지요. 우리 인간은 먹어야 하고요. 움직여야 하고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은요. 꾸준히 성실히 일을 해야 하지요. 그리고 그 성실한 대가로 우리 인간은 무엇을 얻지요? 물질을 얻습니다. 뭐 현대식으로 말씀드리면 돈이지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그림이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중요한 거 잊지 마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인간의 삶을 다루고
인간의 삶에서 겪는 모든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경험들이 결국은 교훈이 되어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빛나는 자인 지혜로운 자를 만드는 이야기다. 요렇게 타로 카드를 이해하는 4개의 키워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어떠세요? 일단은 번호가요 0번을 달고 있어요. 숫자 0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숫자 0.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텅장이라고 부른다 하던데요. 응? 숫자 0은 참 이상한 숫자예요. 0이 하나 있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아무것도 없다. 그죠? 그런데 어떤 숫자 뒤에 우리가 0, 0, 0, 0, 0, 0 이렇게 자꾸 0이 붙으면 어때요? 다들 좀 환호하시네요. 너무. 아주 기쁜 숫자가 되죠. 그죠? 그런데 숫자 0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한한 잠재력을 이야기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래의 순수한 그 자리의 출발 지점 뭐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광대의 모습을 한번 딱 보시면 어떠세요? 사실은 저는 이 광대의 이 모습보다는 왜 그럴까요? 광대가 서 있는 이 지점이 저는 더 걱정됩니다. 타로 카드는 사실 모든 것이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보 카드 또는 광대 카드라고 불리는 이 주인공은 우리 인간의 아주 어린 시절 그리고 순수한 영혼을 상징하고 있고요. 주인공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불교식으로 좀 이야기하면 한 생각 일으켜서 다시 돌아와 버린 자다. 이제 이렇게 좀 표현할게요. 던져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인 철없는 이 바보 앞에 펼쳐진 세상이 좀 걱정됩니다. 그쵸? 여기 보이는 이 낭떠러지 그림들은 우리가 대문을 열고 나가면 겪는 하루하루 겪어야 되는 위험함일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이 겪어내고 이겨내야 되는 어떤 많은 경험들을 다루고 있고 멀리 보이는 설산이 보이십니까? 혹시 뭐 바다같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뒤에 보이는 이 그림은 설산입니다. 눈이 쌓인 산이죠. 저 눈이 쌓인 저 산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이 10대에 겪어야 될 일, 20대가 되면 겪어야 될 일, 그리고요 결혼을 하고 또 아이들을 키우고 결혼을 시키고 그죠? 그래서 인간이라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과 경험들을 다루고 있는 이 그림들이 바로 이 설산의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본래 어떻다고요? 자유롭고 아주 순수하더라입니다. 아주 순수하다. 보찜을 하나 탁 맸는데 어떻게 맸습니까? 아주 단출하게 맸죠.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가볍게 온 게 맞는데요. 그죠? 가볍게 온 게 맞는데. 자, 그 다음 장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자가 누굴 것 같으세요? 처음 만나는 자가 엄마입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이제 고3짜리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엄마를 가장 먼저 만나죠. 엄마를 가장 먼저 만나고 또 엄마에게서 보살핌을 배운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등장한 저 타로 카드의 이름은
여황제라는 그림이랍니다. 여황제. 입고 있는 옷이 조금 이상하지요. 우리 남자분들은 잠옷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참 많으신데요. 사실은 이 여인은 여인이 아니고 여신입니다. 우리 여인들은 모두 여신이죠. 인부복을 입고 있어요. 네, 인부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의 여신이고 풍요의 여신을 그림에 담아놓은 것이 이제 여황제인데요. 아주 편안하고 여유 있게 이렇게 기대어서 쿠션에 기대어서 앉아있는 모습인데요. 보살피다라는 말에서 보살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를 혹시 아시나요? 보살피다, 보살핌, 그리고 보살. 우리 관세음 보살 할 때처럼, 그죠? 세상의 어머니들은 다 여신들이죠. 힘든 일들을 거뜬히 해냅니다. 지금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도서관 이용자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지금 바쁘셨을 텐데요. 그죠? 애들 학교도 보내셔야 됐을 거고 또 시간을 내서 이렇게 또 강연도 들으셔야 하고 다들 대단하십니다. 슈퍼우먼들이십니다. 그죠? 인간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타인을 보살펴야 한다라고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보살필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보살펴야 한다 그러면 또 어깨가 좀 무거울 것 같아서 보살필 줄 이미 알더라라고 제가 글을 좀 써봤습니다. 타로카드에서 인간의 영혼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어머니의 보살핌이구나. 그것을 인간은 가장 먼저 배우는구나. 자, 그 다음 장 또 한번 볼게요. 쓸쓸하게 걸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십니까? 바로 옆에 있는 그림하고 먼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옆에 있는 이 그림의 제목은 황제 카드라고 불려요. 황제 카드. 저는 사실 이 그림을 보면 한 10년 전쯤 돌아가신 아버지도 생각나고 그런데요. 이 황제의 그림을 좀 살펴보시면 아주 딱딱한 돌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돌의자에 앉아 있는 이 왕이 자세히 보니 안에는 갑옷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눈빛이 좀 이상해요. 눈빛은 도대체 어디를 보는 그림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하느라 나이가 들어버렸는지 수염이 아주 길게 자랐습니다. 이 왕은 자신의 국가를 건설하고 기반을 다지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자신의 백성을 또 다스리느라 세월이 다 가버린 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의무에 최선을 다하느라 책임을 다하느라 시간이 흘러가 버린 왕이지요. 눈빛은 저 멀리 국경을 바라보는 눈빛입니다. 누군가가 아마 도발을 하거나 넘어온다면 자신이 지키고 있는 가족들이나 백성들에게 위해가 된다면 바로 일어나서 전쟁터로 달려갈 준비 중이지요. 어쩌면 이 왕이 앉아 있는 이 도의자는 권위를 상징하기보다는 늘 긴장하고 그리고 게으름을 피울 수 없는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리더들이나 또는요 우리 아버지들의 그 무거운 어깨와도 어쩌면 일맥상통하는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자신의 세상을 지킨다라는 교훈이 담겨 있는 타로 그림입니다. 쓸쓸한 우리 아버지들의 뒷모습이 좀 보이고요. 아마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고 집으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중일 것 같은데요. 보는 내내 좀 쓸쓸함이 느껴지지요. 네. 인간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자신의 세상을 지킨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쓸쓸한 우리 아버지를 오늘도 두 팔 벌려 환영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다들 좋다고 지금 좋아요 라고 하시는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타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죠. 혼자서는 사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꼭 사랑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인간은 타인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배운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이 꼭 이성적인 사랑만을 말하지는 않지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친구 간의 사랑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에서 관계 맺음이라는 그런 주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는 일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되어 이루어집니다.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요, 기회를 얻기도 하고요. 또 좋은 어떤 일에 함께 동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또 누군가를 만나서 아주 힘들어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관계 맺음을 통해서 역시나 우리 인간은 또 많은 교훈을 얻고요. 그런 경험들 속에서 성장합니다. 지금 곁에 계시는 많은 분들하고 어떤 좋은 일들이 또 있으신지 또 궁금하네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저 그림을 또 조금 살펴보시면 천사님의 보호 아래에 남녀가 손을 잡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던 알고 있는 그 아담과 이브의 모습 같기도 하죠.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따뜻하고요. 타로 상담에서 저 그림이 등장하면 이제 좋은 사람을 때로는 도울 만한 일을 도울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또는요. 누군가를 만나면 눈높이를 좀 맞춰주세요. 그리고 서로의 입장을 조금 이해하세요. 그러면 더 멋진 만남이 될 거예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타로 그림이기도 합니다. 따뜻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영화에도 잘 등장하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나 그리고 서로 간의 친밀함이라는 주제는 영원할 것 같아요. 아마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이 두 사람이 또는 사람이 관계 속에서 행복한 것을 배우고 추구하고 경험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다고 한다면 다음 그림은요. 혼자 바닷가에 앉아있는 쓸쓸한 한 남자분의 뒷모습이 좀 보입니다. 혹시 이런 시간들 좀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좀 많았는데요. 제 얘기를 조금 하면
점술의 도구인 타로 카드를 약 한 16년간 마음 아픈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의 도구나 매체로 쓰는 일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저는 사실 이렇게 혼자 앉아서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많이 하던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어쩌면 어떤 일에 최고의 자리에 가거나 또 제일 책임을 맡은 분들은 이렇게 외로운 시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그림의 이름은 사실은 은둔자라고 불리는데요. 저는 은둔자라는 말보다는 항상 현자라고 좀 부르자 그래요. 왠지 수행자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색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은 아직 아침이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밤은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직 새벽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을 밝혀주는 등불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혹시 숫자 9를 좀 닮지 않았나요? 아까 제가 숫자 0에서도 숫자가 갖는 의미를 조금 설명을 해드렸었죠. 숫자의 의미들 중에 9가 담당하는 것은 최고의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경지. 끝까지 간 숫자죠. 끝까지 간 숫자이고, 그리고 그 9를 이렇게 써보면요. 어떠세요? 머리를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들고 있지 않고 땅을 향해서 이렇게 숙이고 있죠. 뭔가 많이 알수록, 그리고 뭔가 많이 깊어질수록 고개를 숙이고, 때로는 혼자 있어야 될 시간도 필요하고 홀로 감내해야 될 시간들이 인간에게는 꼭 필요하더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사실 좀 외로워요. 청소년들에게 그 상담을 할 때 이 그림이 나오면 조금 저는 솔직히 외로워요 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너는 참 깊은 친구구나. 깊이가 있는 친구야.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 조언도 잘해주고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주는 그런 심성 착한 친구 맞지? 하면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메시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지혜롭게 기다릴 줄 안다라고 제가 메시지를 써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아침이 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밤은 분명히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벽이죠.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두 사람이 함께해서 하는 경험들도 우리는 봤었고요. 또 인간이 때로는 외롭지만 이렇게 혼자서 해결해야 되고 고뇌해야 되는 시간도 우리 인간의 삶에서는 꼭 필요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했었다면 다음에 나오는 그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순환의 법칙을 배운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아마 타로카드 속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림일 겁니다. 이 보이시는 이 타로 그림이 운명의 수레바퀴다라고 불리는 가장 타로다운 그림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타로다운 그림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또는 행운의 수레바퀴라고 불리우고요. 많은 드라마에 나왔었죠. 뭐 겨울연가, 그 배용준 씨하고 최지우 씨 나왔나요? 잘 모르신다고요?
네, 젊으십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타로 카드가 그 외국에서 이제 유학생들을 따라 우리나라에 전파되었을 무렵에 드라마들이 좀 등장할 때는 항상 운명의 수레바퀴를 많이 이렇게 보여주곤 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제 복선으로 쓰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유명한 그림이 왜 유명한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거든요. 이 둥그런, 그림에서 보이는 이 둥그런 것이 시간이라는 친구입니다.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시간. 그리고 위에 앉아있는 스핑크스. 혹시 이집트 신화에 그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침에는 4발로 기어가고 낮에는 2발로, 그리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3발로 살아가는 동물이 무엇이냐라는 스핑크스의 질문에 답은 무엇이었나요?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우리 인간이지요. 우리 인간입니다. 시간이라는 개념, 그리고 시간이라는 존재, 그리고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어떠십니까? 인간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모두 시간을 거스를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시간. 네. 생한 것은 멸한다 그러죠. 그죠? 우리 인간에게 아주 큰 경험인 생로병사 희노애락, 그리고 그 끝에는요. 결국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겠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시간이라는 흐름, 아침이 오고 밤이 오고, 그리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그리고 마냥 겨울일 것 같았던 그런 계절이 다시 또 봄을 불러오고요. 어린아이가 커서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가고, 다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우리는 시간을 무시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그림을 이렇게 조금 사라져가는 저 시계의 모습을 좀 담아봤어요. 저 그림 찾느라고 제가 좀 혼이 났습니다. 인간이 그런 시간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따라 걸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 그리고 생하고 멸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요, 또 그 시간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 아주 중요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뿌린 대로 무엇인가를 거두기도 하고요. 모든 것은 내 손을 떠나자마자 다시 나의 카르마가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라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문구를 하나 말씀드리면, 시차는 있지만 오차는 없더라라는 매서운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순환의 법칙을 배우면서 걸어가더라라는 아주 위대한 내용이죠. 사실 이 그림 한 장에 담겨 있기는 참 커다란 메시지입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인간이 커다란 순환하는 법칙을 자연과 시간에서 배웠다면, 이번에는 인간이 살고 있는 우리 인간사에서, 인간의 세상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키고 걸어가고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그림이지요. 법원에 가면 많이 보이는 그림입니다. 그렇죠? 법원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또 동상이기도 한데요.
칼과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타로 카드 그림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죠. 이 여인은 정의의 여신이라고 불려요. 정의의 여신. 이 여신도 자세히 살펴보면 양날의 검이죠. 한 손에는 칼을 아주 똑바로 들고 있고요. 그리고 한 손에는 기울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듯한 그런 저울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여신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기도 하고요.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카드 이름이 정의 카드입니다. 인간이 순환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뿌린 대로 거두고 모든 것이 따라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 그림에서는 인간이 그런 그 세상 안에서 제대로 산다는 것은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러면 정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어떻게 사는 것인데?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공평하고 공정하게 타인과 자신에게 일을 적용해야 하고 생각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정의롭고 공정하게 판단할 줄 알더라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타로 상담에 나올 때는 조언을 어떻게 하냐 하면 선생님 대충대충 처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아주 공정하게 빈틈없이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드리는 그림이랍니다. 타로 카드는 사실 조언이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조언이 없다면 타로 상담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무시무시한 그림이 등장했는데요. 저 그림은 변형이라는 그림입니다. 타로 카드에서 13번을 맡고 있고요. 13번을 맡고 있고 때로는 죽음 카드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변형 카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변형이 맞다고 생각해요. 조금 그림이 좀 무섭죠. 그림을 한번 먼저 볼게요. 그림을. 키가 아주 큰 백마를 타고 사신을 그려놓은 듯한 그런 존재가 깃발을 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깃발의 위치가 좀 재미있어요. 깃발의 위치가 바람이 만약에 불고 깃발을 들고 말을 타고 저렇게 어떤 기사가 달려온다면 또는 걸어온다면 깃발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깃발의 방향이 분명히 뒤로 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깃발의 방향은 앞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예측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라는 무서운 그런 질병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타로 그림에서 이 변형 카드는 인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측하지 않았던 일들과 때로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알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우리 인간의 삶에는 한 번씩 툭툭 찾아오더라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는 그림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또 성장하는 것을 우리 모두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실 아주 힘든 시간을 겪고는 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이 되고
그리고 타인에게 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들 모두 우리가 다 알아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중요함도 뼈저리게 사실 느껴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카드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인간은 예측할 수 없는 변형을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범어도서관 이용자 여러분, 변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화라는 단어는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 상태로 변해가는 것을 변화라고 한다면,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그 애벌레가 죽은 것과도 같은 번데기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나비가 되어 나오는 그런 과정들을 변형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애벌레에서 날개를 단 나비가 나온다는 것.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변형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겨내고 겪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다루는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또 볼게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실까요? 어떤 일이 있는지 그림을 보는 마음이 조금 아프네요. 자,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은 왠지 바벨탑 이야기가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 그림의 제목은 탑카드라고 불립니다. 탑, 부서진 탑 또는 탑카드라고 불리는데요. 인간이 그렇게 갖고자 했던 욕망과 열망이 지나쳤을 때 집착으로 가고 그 욕망과 열망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할 순간도 우리는 경험한다라는 이 그림이 등장하면 사실은 좀 아주 많은 조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될 필요도 있는 어쩌면 좀 중요한 그림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3가지 정도 안에서 열망이 있다는데요. 그 3가지의 열망과 욕망이 무엇인지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욕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절대 놓을 수 없는 누군가는 물질과 또 부에 대한 그런 아주 큰 기대와 열망이 있지요, 사실. 저도 있습니다. 놓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나는 사람들에게 아주 많이 인정을 받고 싶고 멋진 사람들을 많이 놓고 싶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사람을 또 욕심내는 그런 열망이 또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물질에 대한 욕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열망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못 넣는 그런 것도 그 열망과 욕망 속에 하나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디 있으십니까? 어느 쪽에 열망이 좀 더 있으십니까?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다행히도 사람들은 다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뛰어내리는 것 같아서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 그림은 분명한 것은 욕망과 열망을 상징하는 저
왕관만이 타격을 입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상실을 경험하면서 성숙해진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상실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힘든 단어인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우리는 뺏기고 싶지 않았던 것을 뺏긴 적도 있고,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을 잃어버린 적도 있었으며, 그리고 내 것이 좀 꼭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것들이 내 손을 떠나가는 경험들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하셨을 텐데요. 그런 경험들도 어쩌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상실을 경험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를 잃어본다는 것,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 명예와 권력을 놓아야 한다는 것, 그 모든 것은 사실 인간에게는 아픔이지요. 좋은 경험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을 겪으면 우리 인간은 어때요? 밤이 필요합니다. 어떤 밤이 필요합니까? 치유의 밤입니다. 다시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달래고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우리는 희망을 품어야 하지요. 지금 여기 보이는 저 위에 타로 카드 그림은 별 카드라는 그림입니다. 이 별 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기 보이는 저 노란 별인데요. 별 보이십니까? 저 별이 북극성을 이야기해요.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도 좋고요. GPS도 있고요. 사실 북극성이 그렇게 뭐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아주 옛날에는 바다 위에서 누군가가 조난을 당하거나 그리고 또 산에서 길을 잃었거나 사막에서 헤매이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하늘을 봤어요. 무엇을 찾았습니까? 바로 북극성을 찾았어요. 저 북극성만 찾으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왜? 방향을 제시했으니까요. 그래서 저 노란 북극성이 희망의 상징이자 생명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었겠죠. 우리 인간은 참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과 우리가 지금 싸우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지요. 사실 스스로를 좀 대견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절대로 희망을 잃지 않더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그림 별 카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태양 카드가 등장합니다. 아주 밝아졌지요. 아까 별 카드에서는 치유의 밤을 보내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리면 이 그림은 아주 커다란 태양이 뒤에서 비춰주고 있고요. 앞의 작은 어린 아이가 들기에는 벅찬 빨간색 휘장을 그것도 한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얀 백마 위에 말 한 장도 없이, 고삐도 없이 두 팔을 벌린 채 아주 몸을 맡긴 채로 타고 있지요. 옆에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두 사람이 아주 반갑게 얼싸안고 있는 그림인데요. 서로 감사함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의사 선생님과 환자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자신을 돌보았던 누군가일 수도 있겠지요. 인간은 감사함을 할 때에
자신의 능력 이상을 해낼 수 있습니다. 타로카드에서 말하는 어쩌면 가장 큰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면 아까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인간은 어떤 동물보다도 스스로 인간의 삶에 뛰어들기까지, 자신의 삶에 뛰어들기까지 많은 시간을 타인에게 의지해야 됩니다. 1살, 2살, 3살, 4살, 몇 살까지 과연 우리가 케어를 해줘야 자신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까요? 사실 망아지나 송아지들은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시간이 조금밖에 흘러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금방 뛰어다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한참을 엄마가, 할머니가, 아버지가, 때로는 그 누군가가 먹이고 또 옷을 입히고 보살펴줘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마 누군가가 보살펴줬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 지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인간은 저 하늘로 돌아갈 때에도 누군가가 또 보살펴줘야 한답니다. 마무리를 우리는 타인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요.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지요. 그리고 항상 우리 뒤에 있는 자연이라는 커다란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떠 있는 태양, 그리고 때맞춰 내리는 빗물들, 모두 다 소중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를 붙인다면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위험한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일터에서 또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살아갑니다.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등장했던 그림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4가지를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타로를 이해하는 키워드 4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인간의 삶과 인간의 그 삶 속에서 겪는 많은 경험들과 그리고 그 경험들이 주는 교훈들, 그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는 빛나는 지혜를 얻는 자가 되어간다는 그 중요한 사실 하나가 다른 거 아니고요. 그 사실 하나가 점술의 도구인 타로 카드 안에 담겨 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저 그림 속의 주인공들처럼 비가 온 뒤에 뜨는 무지개가 보이지요. 무지개는 언제 뜨나요? 비가 오고 또 태양이 뜨고 그리고 그 조건이 맞았을 때 멋진 무지개가 뜨지요. 힘든 경험과 어려운 일들 그리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어쩌면 희망이라는 것 그리고 미래라는 것은 그 수많은 퍼즐 조각과도 같은 그 경험들이 조각조각 이어져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저는 오늘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떠난 여행은 즐거우셨습니까? 점술의 도구로만 알고 계시는 그 그림 속에 뭐가 있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타로 카드라는 도구 속에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다는 것을 조금 아하 그렇구나 결국은 사람 사는 이야기였구먼 하고 알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경험은 없습니다.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이 모여서 희망하시는 바를 이루고 또 최고가 되시기를, 그리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강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